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제1강입니다. 다항식의 연산. 근데 오늘은 되게 좀 가벼운 내용일 거라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야? 수학이잖아. 수학도요, 사실은 일종의 언어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그치, 영어 단어를 많이 안 외우면 그 뜻을 모르니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 해석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야. 우리 국어도 보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요즘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 특히나 선생님 기억에는 뭐 약간 나는 철학 지문 이런 거 나오면 어렵더라고. 왜냐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수학도 선생님 생각에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뭘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냐면 숫자와 식, 수와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식으로 소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뭔가 수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연산. 마치 약속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정도까지 초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좀 수에 대한 계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 오면서 뭐가 등장을 해요? 식이 등장을 하고요. 식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연산 뭐가 있을까? 맞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는 요 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칙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다항식의 사칙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조금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단어들을 조금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가볍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같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다항식의 연산 들어가면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런 단어 나옵니다. 들어봤어? 단항식이라는 말 나와요. 자, 단항식이라는 아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숫자와 문자의 곱, 뭐 예를 들면 3x제곱, 3이라는 아이와 x제곱이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지. 이거 우리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문자와 문자의 곱, 뭐 예를 들어서 xy제곱, 이것도 우리 뭐라고 해?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더 써볼까? EXY, 숫자와 문자들의 곱,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항식들을요, 덧셈, 뺄셈으로 엮어놓은 식을 얘기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3x제곱 플러스 xy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식으로 더하기와 빼기로 이렇게 식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개만 더 붙여볼까요, 선생님이? 뭐 5y 세제곱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7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별로 우리 한 거 없다, 그치? 자, 그리고 요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항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도 우리 크게 무리 되는 거 없죠? 자, 그리고 선생님 항도 설명해 줬어.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수라는 표현 씁니다. 개수. 요거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그치 우리 이항정리 이런 거 배울 때 개수라는 말 나오지. 자, 개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특정한 문자에서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읽는 것을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x에 대한 개수가 얼마냐, x 2차항에 대한 개수가 얼마냐. 그럼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읽으라 그랬죠. 뭐라고 하면 돼? 3.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x에 대한 개수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x지. 그러면 개수는 그 x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읽으시면 돼요. y제곱이 여기서는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인공을 바꿔. y제곱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그치. 주인공이 y일 때는 개수는 누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을 공부할 때는 막 이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들을 뭐 y에 대한 개수가 얼마냐, 뭐 참거짓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사실 수능 문제를 푸는 때는 보통 주인공은 누구를? 그렇지, x를 주인공으로 주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것도 y에 대한 y세제곱에 대한 개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항 설명해 드렸고 개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차수 볼게요. 차수. 자, 어떤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거, 가장 많이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그 차수가 가장 높은 걸 우리는 이제 이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가 많이 곱해져 있는 거. 자, 얘도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라고 묻는다면, 자, x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요게 제일 많이 x가 곱해져 있지. 몇 차식?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인공이 만약에 y야.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에요? 라고 물으면 y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건 얘지, 얘. 그치, 몇 차식? y에 대한 3차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보면 사실 y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주인공은 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차수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 이제 상수항. 자, 요것도 주인공이 있어요. x에 대한 상수항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x 문자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x야. x에 대한 상수항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도 x가 있지. 얘도 x가 있지. 얘도 x가 있지. 그럼 x가 없는 항 누구예요? 요거죠. 5y 세제곱 마이너스 7이 상수항이 됩니다. 괜찮지? 근데 만약에 y에 대한 상수항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y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을 찾아야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7이 y에 대한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또한 항상 우리는 거의 대부분 누구에 대한 x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가 같은, 문자 차수가 같은 항을 얘기합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3xy가 하나 있고, 뭐 마이너스 5xy 이런 항이 있다. 이런 항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앞에 숫자 빼고는 다 같잖아요. 이런 항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주인공이 있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 오죠? x를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식 한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 자, 어떻게 될까요? 3x제곱. 맞죠? 그 다음 x 1차가 얘랑 둘 다잖아. 선생님 요거를 살짝 묶어주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x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5y 세제곱 마이너스 7이다. 요렇게. 요게 뭐야?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름차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오름차순은 느낌 오지? 그렇죠? 상수항부터 해서 차수를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쓰지 않는다. 보통 우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통은 정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인공을 바꿔서 y에 대한 내림차순, 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수능 문제들을 풀 때는 그런 것들을 별로 요구하지는 않고 항상 주인공은 X를 기준으로 연습하는, 훈련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 강의를 좀 잘 듣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차수라고 하는 건 이제 몇 번 곱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다 이러면 x를 2번 곱했잖아. 요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y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y에 대한 2차라고 보시면 되고, x를 기준으로는 x는 하나만 돼 있으니까 1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제 어떤 얘기 하려냐면, 네,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연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우리 선생님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요. 그죠?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한 문자에 대해서, 근데 보통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준다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다항식 연산심 이따가 또 예제 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보통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처음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막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뭐지? 약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 법칙,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 덧셈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과학이야 뭐야? 이게 뭐야?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맞으나,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수학과 가려고 공부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만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선생님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뭐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숫자에서 3 더하기 5 계산하면 얼마죠? 8이죠. 근데 요 위치를 바꿔 교환을 해. 5 더하기 3 계산해도 얼마지? 8이지.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자리를 바꾸어 계산을 해도 그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숫자에서 5하고 3을 먼저 더하고, 덧셈에 대해서 덧셈 연산에 대해서 5랑 3을 먼저 더하고 4를 더하나, 얘가 순서는 그대로인데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지. 3이랑 4를 더하고 5를 더하나 계산한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덧셈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덧셈 연산을 계산할 때 이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든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뺄셈은 안 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 안 해요. 생각해봐. 3 빼기 5 마이너스 2죠. 5 빼기 3 2잖아요. 둘의 결과가 어때? 달라.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칙 연산 중에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아이가 뭐가 있을까? 그쵸. 곱셈도 성립하겠죠. 요거 좀 옆에다가 쓸까? 덧셈과 곱셈은 3, 6, 18, 6, 3, 18. 그치? 같잖아. 위치 바꿔도 같잖아.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곱하기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뺄셈과 그 다음 나눗셈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얘네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걸 이거 어디까지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 복습하라고 했는데 어때?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칠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너무 교환 결합에만 막 매몰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물론 하나하나 시간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나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는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 우리가 고등수학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올해 수능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계획,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해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지. 근데 사실상 그러다가는 앞에 부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나는 계속 그 앞에 1단원만 붙잡고 있는데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나는 계속 못 알아듣는 말들만 나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갭은 벌어지고 그치? 이러다가 사실은 수포자가 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선생님 믿고 내가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 딱 그 정도까지만 대신 선생님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외워주세요. 그 부분만 딱 외우고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라도 하면 충분히 올해 수능도 한번 봐볼 수 있다. 봐볼 수 있다 라는 부분. 네 가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네 다들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까지 살펴봤고요. 예, 곱셈 이제 곱셈까지 어떤 법칙들이 성립한다까지 봤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맞지. 곱셈 공식. 요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 버전에서 나오는 것이 곱셈 공식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얘는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하라는 거야? 2번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하잖아.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인데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 ba를 뭘로 바꿀 수 있고 ab로 바꿀 수 있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쓰겠지 우리가. 그런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전개해서 쓰냐 이 말이야. 그래서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 수능 보는 데까지 기본 연산으로 계속 등장하니 근데 이게 또 보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문제집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막 특히 1학년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엄청 복잡한 공식들도 막 써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 쳐냈어. 딱 요것만 외워주세요. 여러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사실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곱셈 공식만 딱 외워줘라. 이거는 외워줘라. 왜 얘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 그냥 전개한 거야. 곱해서 다 전개한 거야. 근데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매번 우리가 이거를 전개해서 쓸 수 없으니 공식을 외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사실 많이 문제를 풀 때 자꾸 외워서 쓰려고 하면 이게 또 좀 외워지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은 선생님이 어차피 자료에도 보여드렸으니까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걸로 몇 개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네, 오케이. 이게 곱셈 공식이야. 근데 선생님이 현장 수업할 때 나 봤어. 그 곱셈 공식을 왜 중학교 때는 막 곱셈 공식 맨날 시험 보고 그치 막 뭐 몇 개 이상 틀리면 막 남아서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은 막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막 뭐 많이 틀리면 해야지 하게끔 이렇게 하지만 막 벌을 주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막 벌칙을 주고 벌을 주고 막 사실 잘 이러지는 않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곱셈 공식이 너무 안 외워진다고 정말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서 쓰겠다 하더라고. 근데 정말 손이 빠르긴 하더라고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손이 안 보여.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저런 언니 그냥 한번 외우는 게 나을 텐데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내가 외워서 쓰는 것보다도 빠르게 전개해서 쓸 수 있다 함은 도저히 안 외워진다 함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치? 그치만 곱셈 공식 정도는 우리가 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합차 공식이라던가 그냥 전개, 예를 들면 4번까지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나왔던 공식이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등장하는 공식이 이거 기억나요? 뭐 A 플러스 B를 3번 전개하면 되지. 근데 이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네,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보통은 이제 요렇게 마풀마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이제 교대로 요렇게 나오면서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렇게 이제 부호가 교대로 나오면서 요렇게 식을 우리가 이제 외워뒀었죠. 근데 모두 좀 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요 가운데 부분 보여요? 요 가운데 부분이 선생님이 3AB가 하나씩은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얘로 요렇게 묶어주면 여기가 A 플러스 B, 3AB, A 하나 남을 거고 B 하나 남을 거고 요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로 요 가운데 항들이, 가운데 두 개 항이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왜? 이제 요게 보이면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을 공부할 때 또 조금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다른 공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맞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되고요. 여기도 부호가 요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도 세개 제곱까지 거기까지만 외워줘. 거기까지만 외워도 우리가 막 수능 만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학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워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댓글창도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못 외울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 선생님 존중해. 그게 얼마나 안 외워지면 그걸 전개해서 쓰겠어. 그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얘기했어.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을 어느 정도 등급까지 그냥 보통 평균 등급까지는 내가 올리고 싶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꼭 만점 1등급이 목표가 아닐 수 있잖아. 나는 그냥 정말 수학을 한 2등급까지만 나와도 너무 막 진짜 대단한 3등급만 맞아도 사실은 좋겠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9등급제를 기준으로. 그치? 그때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놔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의 뭐? 변형. 이거 참 많이 나와요. 당장에 여러분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도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삼각함수에서도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는 거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되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단원들이 이런 기본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또한 우리가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곱셈 공식의 변형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식은 아니다.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그쵸? 곱셈 공식에서 항을 이항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면 우리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주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준다 이 말이야.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뭐랑 뭐를 주고 합과 곱을 주고. 그럼 사실 요 식에서 내가 필요한 건 요 부분만 필요하잖아.
그러면 2AB를 옆으로 어때? 던져야지. 근데 옆으로 이항할 때는 우리 부호가 어떻게 가죠? 반대로 가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2AB가 돼요. 괜찮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겠냐면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도 사실은 물론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곱셈 공식 전개해서 변형해서 쓰면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곱셈 공식 변형에서도요, 여러분 사실 이제 1번과 2번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추가가 된 게 사실은 3번과 4번이죠. 그죠? 자, 3번이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여기 가운데 항을 요렇게도 정리를 한번 해봤었잖아.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자, 저 노란색 부분을 또 옆으로 어떻게 던져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항을 시킨 거니까 요렇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 노란색 항을 옆으로 던져. 얼마?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 곱 혹은 차, 곱을 알고 있으면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들을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걸 써놓고 나면 여러분 요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다. 외웠어. 공식을 막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 근데 아니 사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2번 나오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얘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우리 외웠고 그지? 얘는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또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문제를 딱 만나면 얘 뭐를 써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쓰면 해설지가 얘로 돼 있고 얘를 쓰면 해설지가 얘로 돼 있고 안 해! 이렇게 돼버리도록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식이에요. 얘나 전부 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나타내는 아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쓰는데 보통은 합과 곱을 주고 식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는 얘를 쓰는 게 빠르겠죠. 맞지? 합과 곱을 주고 식의 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요 식이 낫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뭔가 인수분해를 해서 식의 약분을 시도해야 될 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식 똑같은 거를 갖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꾸역꾸역 제곱을 구해서 얘를 썼다. 그거 틀린 건 아니야. 맞는데 대체로는 식의 값을 계산할 때는 요 녀석을 쓰고 인수분해에서 뭔가 식의 약분이 들어가야 될 때는 요 식을 쓴다.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포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사실 오늘 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딱 뭐만 외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딱 요렇게 곱셈 공식 변형 이게 핵심이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내가 외우겠다. 확실하게 외우겠다. 라고 두시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 사칙연산 덧셈 뺄셈 살짝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곱셈 공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나눗셈도 우리가 식의 나눗셈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예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이 현장 강의도 되게 많이 하는데 라이브가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와 시간도 지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네 엄청 네 지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파워 느껴지죠?
네, 선생님이 원래 파워주댕. 강의도 여러분 막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막 그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요즘엔 예쁜 쌤들 되게 많잖아. 약 예쁘게 막 여러분 수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강의 좀 기대하고 오셨다면 너무 죄송하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는 막 수업 시간에 분필도 무지하게 부러지고요. 좀 이게 좀 약간 에너제틱한 그런 강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학 하나하나씩 배워서 빨리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경지로 만들려면 여러분 물론 자분자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팍 끌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나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초 강의들을 통해서 한번 올해 잘 한번 만들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환에 있는 문제 5문제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A가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제곱, 그 다음에 B가 2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막 가로도 있고 난리가 났다. 그치? AB 다항식을 주고 요 식을 만족할 때 다항식 X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지? 여기 A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B에다 갖다 놓고 A에다 갖다 놓고 다 전개해서 계산 아니요. 요런 식은 일단 이 식을 먼저 정리해.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X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A-2X 플러스 2B. 요거 요렇게 분배 법칙 아까 얘기했던 자, 요 식을 쓴 겁니다. 3A 되겠죠? 넘기면 2X는 옆으로 넘어가면 부호 조심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가 돼요? B 요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X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먼저 선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A, B 자리에 넣는 거 어때요? 너무 편안하겠죠? 자, 넣어 보겠습니다. A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될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제곱. 네,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2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해주라 그랬죠? 2A제곱 A제곱 빼주니까 A제곱 될 거고요. 2AB AB 계산하면 3AB 그리고 마지막 2B제곱 B제곱 빼주면 얼마?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X 정답은 얼마? A제곱 플러스 3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수학에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친구들이 또 이런 문제 나오면 얘를 전개하래. 전개하래. 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전개하고 나온 식 얘랑 또 전개하고 나온 식 얘랑 전개하고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그치 풀이가 이렇게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치 우리가 물론 뭐 지금은 막 시간을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시간도 중요하거든. 그러니 이런 문제를 조금 현명하게 전개하는 방법은 없는가. 자, 이렇게 항이 일단 4개 있을 때는요 우리가 둘둘씩 짝을 지어줄 거예요. 자, 둘둘씩 짝을 지어줄 건데 짝을 짓는 기준은 여기 뒤에 상수항 X를 기준으로 여기 상수항이지 상수항들끼리 더해서 합이 일정한 아이들을 먼저 찾아봅니다. 여러분 찾아볼까? 더하면 1이고 마이너스 7이잖아. 둘이 더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쫙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안 돼. 요렇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어때?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짝꿍이야. 얘네들이 짝꿍, 얘네들이 짝꿍. 이렇게 짓는다. 자, 이때 또 팁 하나. 가끔 문제가 합이 같은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주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차선책으로 곱이 같은 아이를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 상수항끼리 합 혹은 곱이 같게 나오게끔 둘둘씩 짝을 지어라 이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얘네 둘을 전개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한 i에 x 둘이 곱한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왜 내가 짝을 지어줬느냐? 이렇게 식을 전개하고 나면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치환해서 전개해 주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x제곱 마이너스 3x를 선생님이 라지 x 이렇게 놓겠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라지 x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잖아. 네, 이거 전개를 합니다. x제곱 둘이 더한 i에 x 둘이 곱한 i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x 자리에다가 이제 어떻게 잽싸게 내가 아까 치환시켰던 i 돌려줘야 되잖아. 맞지?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전개해 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지금 선생님 막 쑥쑥 쓰죠.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 이걸 쓸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별다른 아이디어를 쓴 게 아니라 외운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식을 전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약간 매너.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동류항끼리는 계산하자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2요. 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문제 전개. 조금 이거 하나 일일이 이렇게 전개가 아니라 조금 이제 야무지게 전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지금 어때? a 플러스 b는 3, ab는 1.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a가 b보다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죠. 문제에서 필요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 보셔야 돼요. 합과 곱을 주고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될까? 맞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여기 원래 플러스 2ab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도로 빼줘야지 a제곱 b제곱만 남는다 그랬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9 빼기 2니까 얼마? 7.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까 선생님 얘기해드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 합과 곱을 이용,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하셔라 그랬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18. 계속 18이 많이 나오네. 자,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요거 별표. 요거 애들 되게 여기서 막히는 경우 많아. 뭘 구하라 그랬냐면 a-b를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주댕이 외우라는 공식 다 외웠는데 근데 a-b? a-b 없는데? 그치? 없어. a-b 없어. 여러분 a-b는 이걸 구하는 공식이 막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외워도 되긴 해. 외워도 되긴 하는데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얘를 우리가 살짝 제곱한 i를 계산해서 나중에 루트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아하. 자, a-b 제곱을 구하겠다. 근데 우리는 합밖에 안 줬잖아. 그럼 생각해봐. 써봐. a 플러스 b 제곱. 근데 내가 공식을 외우진 않았어. 그러면 전개해보는 거야. 봐봐. 여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플러스 2ab가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ab 돼야 된다며. 그 뒤에 뭐를 더 써주면 되겠어. 그렇지. 내가 곱셈 공식 변형식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쫄지 마. 제발 부탁이야. 쫄지 마. 됐어? 오케이.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b 제곱하면 9. 여기 4. 계산하면 얼마예요? 5.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또 이제 얘를 계산했다는 막 이거에 취해가지고 또 막 답을 5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꼭 1년에 한 명씩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제곱 구한 거잖아. 문제는 a-b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지. 여기 루트 씌워줘야 돼. 원래는요, 여러분, 이 제곱 없어지면서 누구를 제곱해야 5가 되겠어? 뭘 또 어렵게 생각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둘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겠다. 루트 5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3번 많이 틀리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자,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여러분 어떤 식? 그렇지. 아까 요거 부호만 바꿔 쓰면 되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 차를 선생님, 여기 3번에서 구해놨잖아. 이용해 쓰면 되지. 근데 만약에 3번을 구하지 않고 얘가 바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보고 차도 구해 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5 갖다 넣으면 5루트 5에다가 3루트 5 더하니까 몇 루트 5 돼요? 8루트 5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 보통 이 식을 쓰는데 아니 나는 시험 시간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 거야.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밖에 생각이 안 났어. 괜찮아 그래도. a-b 얼마예요? 루트 5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리 아까 1번에서 구해놨잖아요. 얼마였어요? 7 곱하기 1 그럼 얼마? 8루트 5 바로 나오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둘 다 같은 식은 맞다.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 더 편안한 걸로 쓰는 것이 좋은데 보통은 시계값을 계산할 땐 요 공식, 그다음 인수분해가 필요할 때 약분 같은 걸 해야 할 때는 요 식을 쓰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늘 이제 첫 수업 라이브는 오늘이 처음이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네. 슬슬 지쳐갈 타이밍이죠? 잘 듣고 있나요? 이참에서 또 댓글창 한번. 예. 야, 지금 막 뜨겁습니다. 네, 쌤 힘내세요도 있었고요. 예. 그 외모가 중요한가요? 라고 왔네요. 예. 괜찮아요? 라고는 하진 않네요. 선생님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예. 이거는 역시나 욕심이었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야망이었다. 자, 네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수 나눗셈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자, 100 나누기. 잠깐 이거 써줄게 먼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요 4번 문제, 5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지금 4번, 5번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눗셈의 엄청 많은 응용 문제들까지 지금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수학과를 목표로 하면 해야지. 근데 그거 아니면 딱 4번, 5번 문제 정도 수준만 풀 수 있으시면 된다. 자, 가겠습니다. 4번.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초등학교 때 수의 나눗셈.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이런 거 해봤잖아. 이런 거 추억 돋는다. 1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런 거. 10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요. 여기 3을 쓰죠. 이거를 어떻게 곱해서 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빼주죠. 여기 1, 여기 0 내려와요. 이런 거 해봤잖아. 자, 요 10 안에 3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3, 3은 9. 자, 또 어떻게 해요? 빼주죠. 그게 우리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목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구문수학 이런 거 하면서 쫙 계산 문제 우리 연습했잖아. 그치? 그때는 그게 수학의 단 줄 알았지. 우리 그랬던 시절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 검산식수라는 거 있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 100이라는 수는 어떻게 나온다? 3하고 33을 곱하고 1을 더해서 10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봐라.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검산식이라고 했었죠. 요게 우리 이제 수의 나눗셈.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과정을 거쳤다면 그래도 수의 나눗셈은 할 줄 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뭐야? 식. 그 식은 어떻게 나눌 거냐?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A에서 B를 나누라 그랬거든요. A식에서 B식.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눠져 있어.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똑같이 쓸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쓸 건데, 자, 3x 세제곱. 요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3차, 2차, 1차 상수항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2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살짝 띄어. 안 띄워도 되는데 나중에 헷갈려. 살짝 띄어. 그럼 얼마? 얘를 살짝 띄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0x 제곱으로 사실은 취급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살짝 비워둬라. 그 다음 얘를 누구로 나눌 건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괜찮아요? 자, 식을 나눌 때는 여러분 뭘 잡을 거냐면 앞머리 맞추기를 할 거야. 뭘 할 거라고요? 앞머리 맞추기. 잘 봐. x제곱 보이지? 여기 뭐야? 3x 세제곱이지. 무엇을 곱해야 이 앞머리가 같아질 수 있는지를 찾는 거야. 여러분 누구랑 누구를 곱해야 얘가 되겠어요? 3x. 앞머리 맞추기 됐어요? 자, 그 다음 뭘 하느냐? 이 두 식을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서 밑에다 씁니다. 가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두 식을 뺍니다. 얘 없어지고. 여러분 여기 0x 제곱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빼면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던 항을 하나 더 내려줍니다. 됐어요? 자, 언제까지 이제 이 앞머리 맞추기를 계속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몇 차야? 2차지. 여기 몇 차야? 2차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최고 차수가 작아지면 스탑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같지. 얘가 차수가 얘보다 같던지 크면 계속 고 해주는 거야. 자, 갑니다. 역시 또 한 번 더 앞머리 맞추기 얘가 돼야 돼. 3x 제곱이. 그럼 뭐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플러스 3. 됐어요. 자, 그리고 전개를 해서 아래 써줄게요. 얼마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식을 빼줄게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얼마?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자, 봐봐. 2차식으로 나눴는데 지금 몇 차 나왔어? 1차 스탑! 끝! 자, 이때 누구를? 요 3x 플러스 3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마이너스 3x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검산식의 꼴로 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동일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자, a로 나눴을 때 b로 나눴을 때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누가 되고 3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우리 4번 문제 푼 거예요. 근데 나눗셈은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보여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드려요. 진짜 마지막 5번 하겠습니다. x 내가 진짜 끝이야. 끝. 5개가 끝.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로 나눴을 때 우리 검산식 쓸 수 있잖아. a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돼요? 근데 누구를 구하래요? a를 구하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옆으로 이항을 해. 자, 마이너스 7x 옆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7x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8x. 그렇지.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니까. 그리고 얘는 정리했으니까 그럼 남는 게 이건데. 아니 우리 뭐 구하고 싶어? a 구하고 싶어. 여러분 6은 x 곱하기 3입니다. 이러면 6을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x가 나오잖아요. 물론 안 나눠도 2라는 거 알지만 똑같아요. 다항식도 똑같아요. 나는 요 식을 얘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면 a가 구해지겠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4차, 3차 없어요. 살짝 띄워주고. 아니면 아예 나는 너무 헷갈린다. 그럼 0x 세제곱이라고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5. 그거는 개취. 됐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됐지? 자, 그 다음 뭐예요? 앞머리 맞추기. 자, x제곱 x제곱 전개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돼요. 자, 두 식을 뭐 한다? 뺀다. 그럼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앞머리 맞추기. 자, 왜냐면 여기 3차잖아. 여기 2차잖아. 더 크다니까 계속 고 해야 돼. 이거 얼마? 플러스 x.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을 처음 할 때는 천천히. 자, 뺍니다. 이거 또 역시 빼요.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 2차 계속 고. 그치? 계속 고. 얼마? 마이너스 5 앞머리 맞추기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 빼면 얼마? 0. 자, 여러분 계산을 내가 막 했는데 여기 0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 이미 나머지 다 옆으로 항을 이항시켜서 계산을 했잖아. 지금 a 곱하기 뭐 딱 떨어져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계산했는데 여기 뭔가 숫자가 남았다. 그거는 계산을 잘못한 거다. 다시 처음부터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